안녕하세요. 성우 육미당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고추밭인데 오늘은 제가 탄저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복합 내병계 품종을 이제 다들 거의 심으시니까 옛날에 비해서 탄저병이 이제 덜 걸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해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복합 내병계 품종이라도 약을 안 주고 관리 소홀을 하시면 탄저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물론 무섭지만 제가 지금까지 농사 몇십 년 지면서 느낀 것은 탄저병은 약으로 또 고칠 수 있고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고추 농사 지면서 이제 그 탄저병 어떻게 하면 안 걸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일반 품종은 한 포기도 안 기르고 이제 복합 내병계 품종만 이제 한 20가지 정도 이상 심어서 항상 이제 실험을 해보고 제일 좋은 품종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올해는 일반 고추는 한 포기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전체 한 이제 올해는 31가지를 이제 다 심어서 이제 여기 이름표를 다 이제 붙였는데, 이 탄저병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물론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 쉽다고 보면 쉬운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 탄저병은 이제 장마 때 6월 이제 말경부터 이제 탄저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전에는 탄저병이 걸리질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모종사라 오시는 분들 들어보면 그냥 고추 심어놓고 그때부터 계속 약을 막 주셔가지고, 약도 막 2가지 3가지 섞어 주셔가지고 약해가 나가지고 이제 많이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지금 꽃이 피고 이제 꽃이 피면 또 이제 담배나방하고 총체벌레가 이제 약을 주셔야 되지만, 이 탄저병은 아무래도 이제 고추가 많이 열리고 약이 오르고 이제 장마 기간이 되고 그래야 탄저병이 걸리니까, 그때는 너무 그 뭐 탄저병 약 좋은 거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이제 뭐 다이센이라든지 디프라탄이라든지 톱신이라든지 이제 요런 정도는 이제 예방약을 이제 주시면 좋고, 그 이후로는 이제 6월 말부터 장마 기간에는 이제 탄저병 치료되는 약을 사서 주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방약만 주시는 분 계시고, 또 어느 분들은 처음부터 계속 그냥 비싼 약, 치료되는 약을 막 계속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거는 좀 구분해서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탄저병은 비가 이제 자주 올 때 많이 걸리지, 비가 안 오고 날이 햇빛이 나고 계속 한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이 탄저병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비가 안 올 때는 약 주는 기간을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던 거를 뭐 열흘에 한 번 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날이 좋으나 비가 오나 그냥 계속,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6월 달 말까지는 이제 담배나방 총체벌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6월 말부터는 이제 물론 담배나방은 1년 동안 끝날 때까지 계속 주셔야 되지만, 탄저병은 이제 장마 기간서부터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때는 탄저병이 안 걸렸다고 하더라도 장마 기간에 비가 막 한 4일 5일 맨날 굳으면서 비가 올 때는, 그때 그 한 2번 정도는 한 5일을 남기지 말고 그때 비운 틈을 타서 탄저병 약, 치료되는 약을 주시면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꼭 약을 주실 때는 일반 전착제를 쓰시지 말고 침투되는 전착제를 꼭 넣으시게 되면, 약을 타가지고 주실 때 이 고추 잎이나 고추 속으로다가 약이 침투가 잘 돼가지고 아주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꼭 농약을 사실 때는 침투되는 전착제를 꼭 사셔야, 비가 올 때 약간 이제 틈을 타서 약을 주셔야 얼른 약 기운이 고추나 고추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야, 또 혹시 비가 오더라도 씻기지 않고 그러니까 꼭 침투되는 약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침투되는 약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탄저병 약만 주시는데, 이제 그런 걸 꼭 넣으셔서 주셔야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고추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희는 지금 이 고추 간격을 1m 80으로 띄었는데, 어떤지 가다 보면은 이 고추 이랑 사이를 한 1m 한 2, 30으로 하게 되면, 고추가 잘 되면 꽉 쳐가지고 그 안에서 고추 따도 사람이 보이지를 않고, 그 다음에 또 햇빛을 못 보게 되고, 또 이제 통풍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고추가 이제 연하게 크고 또 고추가 열리면서 햇빛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늘 속에서 막 많이 열리니까 고추 표피가 굉장히 연해가지고 탄저병 침투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이 고추는 좀 일항사이가 이렇게 좀 넓게 하셔야 약주기도 좋고 지주소도 좋고 또 고추 딸 때도 좋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추로 봤을 때 햇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탄저병도 햇빛이 많이 쬐는 거하고 안 쬐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탄저병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약은 이제 꼭 그 장마 기간에는 한 5일을 남기지 말고 그냥 평상시 주던 대로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열흘에 한 번씩 주시지 말고 어떤 때 보면은 장마 기간이 막 5일에 막 한 번씩 일주일씩 계속 비가 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비 온 틈을 타서 날 갤 때 얼른 주시면 제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 침투되는 전착제를 넣게 되면 불과 뭐 몇 초에 이 흡수가 딱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팅종에다가 그 침투된 전착제 약을 타가지고 줄 때 떨어뜨려 보면 그냥 농약만 타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침투제를 넣어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그 코팅종에도 흡수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좋기 때문에 꼭 침투되는 전착제 약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약을 사실 때도 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한 가지만 2번, 3번 연급해서 계속 주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꼭 약을 치료되는 탄저병 약을 성분이 틀린 거 3가지를 꼭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1, 2, 3번 번호를 매겨놓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번 줬으면 2번 주고 또 그 다음에 3번 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1번 주고 이렇게 해서 약을 이게 계속 중복해서 주시지 말고 한 번씩 꼭 바꿔서 주셔야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 아무리 맛있어도 쇠고기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2번, 3번 먹게 되면 맛이 없어서 다른 걸 찾는 것 마냥 이 고추도 계속 똑같은 약을 2번, 3번 주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약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고추가 이 비료를 일항사이다 주실 때 요소 한 가지만 계속 주게 되면 질소질 성분만 이 고추가 빨아먹게 되면 키도 더 커서 웃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고추가 연하게 열려 가지고 또 그 질소질만 많이 준 밭은 탄저병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초기에 여기도 자 비료를 우리가 주었지만 초기에 고추 심어 놓고 계저 바이러스 안 걸리게 비료를 줄 때는 질소만 주셔야지 또 막 쓸데없는 거 여러 가지 섞으시지 말고 꼭 질소만 주셔야 이 계저 바이러스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질소를 주시고 후기서부터는 비료를 주실 때 질소만 주시지 말고 이 이랑 사이에 뿌릴 때 그때는 꼭 가리를 섞어서 주셔야지 질소만 잔뜩 주게 되면 고추가 웃자라고 연하게 고추가 열려서 탄저병이 훨씬 이제 잘 걸린다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고추는 또 이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고 또 습해를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둑을 좀 높이 하셔가지고 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냥 조금만 스며들고 이 고추 밑으로다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 고추 뿌리에 물이 고이거나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고추가 잔뿌리가 썩게 되고 통기성이 또 안 되고 그러면 이 고추가 세력이 약해지게 되면 또 탄저병 더 걸리는 원인도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두둑을 높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을 두둑이 넓고 그래서 1m 50짜리를 이제 멀칭을 했는데 최하 1m 20짜리는 멀칭을 하셔야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탄저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꼭 침투제를 넣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약을 3가지를 섞어서 노테이션으로 돌려가며 꼭 주셔야 된다는 거, 계속 한 가지 약을 중복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장마 되기 전에는 예방약 약이 좀 싸더라도 예방약 주시는 것도 괜찮고 이제 장마가 막 시작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녁에도 이게 저녁 먹고 이렇게 쉬고 그러면은 후덕지분하고 막 날씨가 더울 때 그때 이제 탄저병균이 막 이제 퍼지고 막 이러니까 꼭 그때 이제 장마 기간 때 그때 비 온 틈을 타서 약을 꼭 주시라는 거. 그리고 비가 자주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5일에 한 번씩 약을 주시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좋다는 거. 그런 것만 잘 지키시면 이 탄저병은 충분히 약이 치료가 되고 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탄저병 밭에 고추 심은 밭에 꼭 이제 비닐봉지를 몇 개를 잘 싸서 이렇게 놓으셨다가 고추 밭에 이렇게 관찰하고 돌아다니고 약 혹시 이제 뭐 담배 나방약이라든지 청체벌레약 주실 때 이렇게 딱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추가 막 굵으면서 혹시 한 포기에 탄저병이 처음부터 한 포기 생기니까 그때 생기긴 걸 보시면 그때는 그냥 그 봉지다가 그냥 풋고추까지 싹 따서 꼭 비닐봉지 묶어가지고
집에 갖고 오셔서 태우시던지 아니면 땅에다 묻어버리셔야지 그 한 포기 균이 자꾸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따서 꼭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 탄저병은 걸리기 전에 약을 계속 예방 차원에서 주셔야지 한번 탄저병균이 확 퍼지게 되면 그때는 약도 더 굉장히 많이 주셔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약이 안 묻은 데가 없이 골고루 다 주셔야 되고 또 그 걸린 것들이 또 균이 암캐도 약이 안 묻은 고추는 또 탄저병균이 살아가지고 또 약기운이 며칠 2, 3일 있다 뭐 며칠 있다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퍼지게 되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걸릴 때는 탄저병 걸린 거는 꼭 따서 밭에 탄저병 걸린 게 한 개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탄저병이 안 퍼지게 되고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밑에 이제 언제 또 떡잎을 요만큼은 다 띄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더 이거 노화가 되면 이렇게 요 밑에를 또 따버려가지고 이만큼은 비가 와도 이 흙이 이 고추 이파리로 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 곁가지를 요 삼갈래 밑에서 이제 쾌력이 너무 좋고 큰 밭은 이제 두세 개를 키우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밑에부터 저까지를 다 키우게 되면 이게 이만큼 커가지고 여기 끈을 못 떠주게 되면 이렇게 너무 늘어져가지고 여기 땅에 딱 일부 닿게 되면 제일 먼저 흙튼 데서부터 탄저병이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고추밭 밑에는 깨끗하게 하시고 이 고추 격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늘어져가지고 비 올 때 흙이 튀지 않아야 탄저병균이 더 안 걸리게 됩니다. 대개 딱 보게 되면 흙 먼저 튀어서 고추가 닿은 데서부터 탄저병균이 꼭 생기는 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탄저병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농사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올해 고추 농사 지으시면서 탄저병도 안 걸리고 고추 농사 올해 많이 따셔서 돈도 많이 버실 겁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